네, 10월 27일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경제에 정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또 어떤 기회가 숨어 있는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숫자입니다. 1431.97원. 이게 뭐냐면요. 오늘 미국 1달러를 원화로 바꿨을 때의 가치예요. 앞으로 우리가 다룰 모든 돈의 규모를 체감하시려면 이 숫자가 기준점이 되니까요. 머릿속에 꼭 넣어두고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과의 무역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고요. 둘째, 근데 신기하게도 주변 정세는 더 안정되고 있어요. 셋째, 여기에 한국과의 협력은 더 끈끈해지고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엄청난 돈을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서로 어떻게 얽혀서 캄보디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이건 캄보디아 수출 기업들의 현실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바꿔놓을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 네, 바로 이 숫자가 핵심입니다. 앞으로 캄보디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대부분의 물건에 29%라는 새로운 표준 관세가 붙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관세 없이 잘 수출하던 많은 품목에 느닷없이 19%짜리 벽이 생긴 거죠? 이건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흔들리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서 10달러짜리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았다고 쳐요. 어제까지는 그냥 10달러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19% 관세가 딱 붙어서 11달러 90센트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기니 1달러 90센트. 이거 누가 내야 할까요? 결국 이게 지금 모든 수출 기업들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문제인 거죠. 가격부터 마진까지 싹 다 다시 계산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꼭 위기만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캄보디아에서 나가는 물건엔 관세가 붙지만 반대로 특정 미국산 기계 부품이나 농산물을 들여올 때는 관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미국산 원자재나 설비를 쓰는 제조업체라면 오히려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이렇게 무역 환경은 정말 격변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캄보디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히려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반된 두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특히 태국하고 관계가 아주 좋아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말로만 평화를 외친 게 아니라 실제로 국경에서 중화기를 빼는 액션을 취했고요. 심지어 미국까지 나서서 양국 관계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국경 분쟁 위험이 줄어든다는 건 아시겠지만 물류나 투자 심리에는 정말 직접적인 호재죠.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꽁꽁 묶어뒀던 캄보디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풀어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그냥 뉴스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무기 금수 해제가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팔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미국이 캄보디아를 이제 외교적으로 정상적인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캄보디아 안으로 한번 돌려보죠. 이렇게 바깥 세상이 바뀌는데 발맞춰서 캄보디아 국내 정책이랑 정부의 씀씀이 계획도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 캄보디아 정부가 2026년에 쓰겠다고 계획한 예산의 총액입니다. 자, 그럼 이 100억 달러가 얼마 정도 되는 돈일까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숫자 기억나시죠? 이걸로 계산해 보면요. 무려 14조 3,200억 원. 네, 조 단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시장에 풀린다는 거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는 거죠. 이 막대한 돈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정책이 있어요. 첫째, 한국하고 손잡고 코리아 전담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금융사기 위험을 줄여준대요. 우리 기업이나 교민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둘째, 새로운 이중과세 방지 협정 덕분에 세금 부담을 줄일 방법도 생겼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돈이 도로, 전력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부라는 새로운 먹거리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데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 바로 이겁니다. 당장 해야 할 액션 플랜 4가지예요. 첫째,
미국에 수출하신다면 19% 관세 반영해서 가격표부터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둘째, 코리아 전담반이 생겼으니까요. 금융사기나 불법 송금 같은 리스크에 대한 내부 규정 꽉 업데이트 하셔야 하고요. 셋째, 세금 문제. 새로 생긴 조세 조약들을 보면서 우리 회사 투자 구조가 최적인지 한번 점검해 볼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조 원이 풀리는 시장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사업 발주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겠죠? 오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미국하고는 무역 때문에 으르렁거리게 됐는데 반대로 안보나 외교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친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캄보디아는 한 손엔 미국의 안보를, 다른 한 손엔 중국의 돈을 쥐고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캄보디아 시장에서 우리가 마주할 기회와 위기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